살 청년 시절 농촌을 벗어나고 싶었던 김상식 씨. 그러나 도시의 생활은 결코 녹록지가 않았다. 늘 고향이 그리웠던 그는 결국 1997년 귀농을 결심하기에 이르고 시골에 내려와 흑염사를 맡고 나서야 비로소 농부가 자신의 천직임을 깨닫게 된다.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농촌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전라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친환경 농업대상을 비롯해 한국 농업을 빛낸 위인으로 손꼽히는 등 신지식 농업인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그냥 농민에 만족한단 말입니다. 우리 김상식 씨는 농업 경영인이라고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식 대표의 소신은 뚜렷하다. 낮은 원가로 최고의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삼도시 숨쉬는 맑은 채소다. 안전하고 올바른 먹을거리만을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친환경 농업을 이끌고 있는 두리 영농조합법인의 김상식 전민자 부부. 삼도시 숨쉬는 맑은 채소에 담긴 이들 부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15년) 전 김상식 전민자 부부는 전라남도 담양군 수분면에 위치한 황금들녘의 터를 잡아 두리 영농조합법인을 세우고 친환경 농사에 뛰어들었다. 현재까지 김상식 전민자 부부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추운 날씨 탓인지 한산했던 거리 풍경과는 달리 이곳 비닐하우스 안은 분주하기만 하다. 지금 오늘 포장해서 나가야 될 물량이 한 200박스 포장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요. 지금 이렇게 3시까지 포장을 해서 수확을 해서 오늘 당일 수확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좀 시간이 많이 촉박해요. 그날 수확한 쌈채소는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모두 보내고 있지만 이미 입소문을 탄 덕분에 하루 주문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자식 같은 채소들을 살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김상식 대표가 뭔가를 보고 있다. 이게 뭐예요? 진딧물이에요, 진딧물. 채소 재배하는데 진딧물이 제일로 힘들어요. 이 병해충에 관련해서. 이것은 무생식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뭐 20개에서 60개까지 이 새끼를 까거든요. 그래서 번식률이 상당히 빨리 번식이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채소 재배하는데 가장 나쁜 놈이죠, 이게. 병해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유기농 재배의 특성 때문에 한동안 골머리를 앓던 김상식 대표가 선택한 것은 상생과 공존의 철학이었다. 진딧물이 있는 포자는 그대로 놔둡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 자꾸 기피하게 되면은 다른 데로 번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어떤 생활 터전을 그대로 놔두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또 내가 먹고 수확하고 얘들이 어디 갈 데 없어요. 결국에는 먹고 먹이는 먹이사슬이 되는 것이지 인간하고 곤충하고 같이. 먹이사슬에서도 공생공존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찾기까지 김상식 대표는 오랜 세월을 인내해야만 했다. 15년 전 그가 처음 이곳에서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병해충보다 두려운 건 주변 농가의 곱지 않은 시선이었다. 불악에서는 그랬지 이해 못하고 저거 농사 약을 치고도 말하자면 농사를 못 짓는다 그 상황인데 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지은다 하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시골 말로 미쳤다 했지. 우리 생각에는 절대 농약 안 하고 그냥 농사를 못 지을 걸로 생각했죠. 미쳤다고 이제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김상식 씨가 이제 연구를 거듭 본바에 해서 이제 지금 성공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응이 가고 우리도 이제 우리 장막관에서도 이제 전원이 따라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죠. 이제는 내로라 하는 친환경 농업인 가운데 김상식 대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다른 먹을거리에 대한 소신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고 있다.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정직한 채소로 각종 친환경 농업 대상을 휩쓸며 유기농 쌈 채소의 선도주자로 인정받고 있는 김상식 대표. 그가 처음 친환경 농법에 승부수를 걸 수 있었던 것은 알로에 재배를 통한 노하우와 끝없는 도전 정신에 있었다. 제가 알로에를 꾸준히 이렇게 재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알로에 습성상 모든 병해충이 달라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로에는 스스로 자생하고 곤충을 이겨내는 그런 딱딱한 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농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말 접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채소를 선택을 했고, 스스로 자생하고 곤충을 이겨내는 알로에의 특성을 쌈 채소에도 접목시킨다면 유기농법의 가장 큰 취약점인 병해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들 앞에 놓인 현실은 생각만큼 만만치가 않았다. 깻잎을 심었는데 제가 2박 3일 태비 교육을 상주로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 갔을 때는 가기 출발하기 전에는 멀쩡했거든요, 깻잎이. 갔다 오니까 딱 봤는데 대만 남아있어요. 전체가 이 업동이 전체가 대만 남아있어요, 깻잎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 적도 많았고. 병해충으로 무용지물이 된 채소들 때문에 밭을 갈아엎기를 수차례. 단순히 돈을 벌 목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뛰어들었다면 몇 번이고 포기했을 일들을 이들 부부는 묵묵히 지나쳐왔다. 그리고 작황을 망쳐도 비교적 단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다는 쌈 채소 재배의 장점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아 밤잠을 줄여가며 연구에 몰두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죽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막 마음이 아프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잘못된 건가요? 왜 그러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내 생각이 그래서 내가 친환경 농업을 지금까지 유지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아까워하고 그랬다면 아마 견뎌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냥 관행재배로 하지.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는 말을 벗삼아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김상식 전민자 부부. 오랫동안 적자에 허덕이며 힘들게 버텨온 이들 부부에게 어느덧 서서히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혼자 하는 농업보다는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마을에 계시는 형님들을 모시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게 됐고요. 그 형님들하고 같이 타협을 하고 또 좋은 방향 찾아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그 형님들은 포기를 하시고 저 혼자 꾸준히 이렇게 이어가다가 정말로 영농조합법이라는 것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정부의 지역 특화 사업이라는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거기에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저희들이 기반 사업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또 돼 있어요. 지난 2003년 정부에서 주도한 지역 특화 사업 공모에 당선된 것을 계기로 영농조합을 꾸리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그 사람의 의지와 선량한 눈빛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총 사업비가 7억 3,900 중에서 보조가 5억 7,600만 원. 그때 당시에 일개 법인한테 5억 7,6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파격 그 자체였었습니다. 과거 6,600제곱미터로 시작했던 두리영농조합법인은 현재 33,000제곱미터가 훌쩍 넘는 규모의 대농으로 성장했으며 36동의 비닐하우스에서 15가지가 넘는 쌈 채소를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유통 경로를 확보해 수년째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두리영농조합에서 생산되는 쌈 채소 중 일부는 친환경 유통업체와 협동조합 그리고 대형마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는 직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직거래를 하게 될 경우 시중에서 채소값이 오르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화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인터넷 여기 홈피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하루에 몇 건 정도 물량이 나가나요? 네. 다 오신 만큼 저희가 물건을 다 못 대드리고. 주문량이 많아서? 네. 지금 오늘도 한 200건 되는데 다 못 나갈 것 같아요. 이제 공산품 같으면 뭐 몇백 개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다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들어와도 다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직거래로 판매되는 양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신선한 맛과 넉넉히 챙겨주는 시골 인심에 매일같이 주문이 넘쳐 연 매출 또한 12억 원이 넘는다. 네. 저희 아들이 이렇게 낳았을 때 누구나 다 행복했죠. 이제 최대인데 뭔가 정성을 다 들이가면서 이렇게 키워가는데 100일 때부터 이제 병원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발견을 했고 정말로 90년도였거든요. 90년도부터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잘못하고 부모가 잘못해서 장애가 나타난 것 같고 또 우리가 먹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장애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얘기예요.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첫째 아들 경일이를 위해서라도 아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로 결심했다. 먹거리는 우리 농민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은 소득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약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녹즙을 드시든 이렇게 채소를 드시는 분들은 약하고 약 봉지를 그대로 드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친환경 농법이기에 김상식 전민자 부부는 힘이 들 때마다 밝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며 유기농업에 대한 의지를 다잡았다.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오늘은 오랜만에 삼겹살 파티가 있는 날이다. 막내 경록이가 엄마의 흑기사를 자청하고 나섰다. 우리 식구들은 식탁에서 밥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우리 큰아들 때문에. 엄마. 아이고. 잘했어요. 박수. 엄마를 도와 무거운 상도 번쩍 들 줄 아는 꼬마 신사 경록이. 단 한 번도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 못한 가족들. 포기한 것이 많았던 가족이지만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더욱 열심히 살았다. 제가 열심히 살았던 이유도 처음에 저희 결혼할 때 저희 집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은 많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뭐 장애가 있는 애들이 뭐 방을 얻으러 오거나 그러면 방을 안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목표가 빨리 집을 사야 된다. 내 집을.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정직한 농산물을 만들겠다는 김상식 전민자 부부의 농사 철학이 바로 삼도시 숨쉬는 맑은 채소를 탄생시킨 원천이 되었다. 두리 영농조합에서 재배되는 무공해 채소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모기질 등 영양 성분 또한 풍부하다. 빨리 시들지 않고 오랫동안 싱싱한 것은 물론이요. 씻을 필요도 없이 바로 따서 베어 먹는 맛이 한 번 맛보면 반할 만큼 그 맛이 일품이다. 이러다도 그냥 목마르면 막 뜯어먹고 그래요. 그래도 뭐 아무 지장 없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 아가씨 한번 먹어보자. 맛있어. 그래서 갖다 먹은 사람은 주로
꼭 이것지만 먹게 시장에는 안 사 먹고. 사람 야다리 따라 야다리. 야다리 따도 그놈이 없을 때다 그날 다 나갔대다. 당일 수확한 쌈 채소들은 모두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삼도시 숨쉬는 맑은 채소라는 브랜드를 달고 전국 각지에 있는 소비자를 찾아간다. 각 큰 기업체에서도 뭐 차량에 대해서 이름이 다 있잖아요. 뭐 현대그룹 하면 현대 차량에 대해서 품목이 다양하는데 저희 농산물도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가까이에 있는 농협 직원들하고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공모전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한 40, 50가지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왔지만은 결국 저희 현장에 맞는 이름을 짓게 됐는데 저희 채소를 수확해서 저장하는 온도가 가장 3도씨입니다. 3도씨라는 것은 채소가 가장 신선하고 유지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온도거든요. 삼도시 숨쉬는 맑은 채소라는 브랜드를 통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될까? 삼도시의 신선한 쌈 채소는 김상식 전민자 부부의 농사 철학과 그들이 소비자에게 전하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을 성공으로 이끈 마케팅 전략이기도 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두리 영농조합도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했다. 부부는 감성적이고 독특한 이야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은 두리 영농조합의 삼도시 숨쉬는 맑은 채소. 아이들의 환한 웃음과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다른 먹을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꿈과 감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제품의 신선함과 정직함이다. 바로 직거래를 통해 이 신선함과 정직함을 모두 충족시키고 모든 있다. 야채 1kg에 6,000원씩 나가는데요. 고객들이 드셨을 경우에는 굉장히 싼 가격이죠. 택배비를 포함해서 사셔도 싼 가격인데 얼마인가요? 네, 9,000원입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고객들은 싸게 먹고 저희는 상품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받으니까 너무 높게도 안 받고요.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받으니까. 이것이 두리 영농조합법인의 첫 번째 성공 포인트. 직거래를 늘려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함과 동시에 그 계약량만큼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파종을 하고 수확하는 단계까지 과잉되지 않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런 갈아엎기라든가 뭐 수확 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일절 없고요. 성공 포인트 두 번째는 바로 선계약 후 재배 시스템. 매년 파종 전의 원가를 분석하고 판매 가격을 미리 책정한 다음 거래처의 사전 주문을 받아 물량 조절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스템에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특별한 마케팅을 하셔서 그런 건 없습니다. 입소문입니다. 입소문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내 물건 갖고 다니면서 마케팅, 내 거 물건 맛있어요, 이렇게 키워요, 드셔주세요 하시는 것보다 직접 소비자가 드시고 그분이 한마디가 100명의 고객을 데리고 오지 내가 한마디 홍보하는 거는 한 명에 그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은 소비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입소문. 한 번의 입소문을 갖는 마케팅의 효과는 100명의 고객을 끌어당기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거의 전국으로 사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걸려서 가잖아요. 배 타고 가니까. 그런 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주신 분들 있어요. 이름도 아시겠네요. 네, 이름도 알죠. 뭐예요? 제주도 박봉수 씨, 고양이 씨. 믿고 거래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역시 직거래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돈이 들어왔는 거 입금을 해본 적이 없어요.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하시냐면 몇 번 안 붙이셔가지고 미안해서 못 시켜서 먹다가 몇 달 후에 전화가 오셔요. 아니 사람을 왜 이상하게 만드냐고. 돈을 안 붙였는데도 붙여라는 소리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안 붙이셨어요? 그러면 안 붙였어요. 미안해서 전화를 못 했잖아요. 근데 그 집 야채 먹고 싶었는데 미안해서 못 했다고. 그래가지고 몇 개월 지나가지고 이렇게 전화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김상식 전민자 부부의 후한 인심에 오히려 신선한 지역 특산품을 선물로 보내오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고객들도 있다. 소비자들의 입맛에 딱 맞는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채소들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모든 농사는 토양을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땅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김상식 대표는 매일같이 토양을 체크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냄새가 안 나죠. 퇴비에서 발효가 잘 돼서 냄새가 안 나요. 부숙이 잘못되면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에 오염물질이 되는 거죠. 토양에서 가스 발생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발효를 잘 시켜야만이 토양에 들어가서 유기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발효가 안 된 퇴비는 토양에 들어가면 더 오염을 시킵니다. 토양이 건강해야 모든 채소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윤작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윤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성 토양을 알칼리성 토양으로 바꾸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두리 영농조합의 친환경 재배의 또 다른 특징은 김상식 대표가 직접 개발한 한방 액상 비료에 있다. 이게 지금 3월 1일 날 계피거든요. 지금 현재 감초 2kg하고 막걸리 5리터. 그리고 일주일 뒤에 지금 소주를 이렇게 30도 이상 된 것을 여기다 부어 놓으시고 한 6개월 뒤에 사용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소주, 막걸리, 설탕 등을 섞어 숙성시켜 만든 한방 액비야말로 100% 안심할 수 있는 무농약 무공해 유기농 채소의 비법이라 하겠다. 이거 다 막걸리고 소주하고 다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지금. 설탕하고. 소비자들에겐 맛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일 뿐 아니라 마늘, 계피 등을 넣어 강한 냄새를 통해 벌레나 곤충들의 접근을 막는다. 이건 뭐예요? 불에다 돼지뼈를 태운 거예요. 이물질이 없게끔. 또한 칼륨을 공급하기 위해 돼지뼈를 함께 섞기도 한다. 삼도시 숨쉬는 맑은 채소가 가진 맛과 영양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도 전국의 유기농업 대가들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좀 기술적인 면도 좀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또 효과 면에서도 많이 좀 떨어지고 또 기존의 농약을 사용했던 농가들이 이거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기농업을 이렇게 꾸준히 해오니까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잘 숙성시킨 천연 한방액비는 또다시 깻묵, 쑥, 미나리, 생선 아미노산 등과 적절히 배합해 친환경 액상 비료로 만들어진다. 자동적으로 할 거죠. 물기가 있으면 병해충이 번식하기 힘든 점을 활용해 비닐하우스 한 동마다 90여 개의 스프링 쿨러를 장착해 액상 비료를 수시로 분사하며 병해충을 최소화하고 있다.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떨어지긴 합니다. 또 과실류 같은 것은 크게는 못 키웁니다. 호르몬제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과일보다는 맛과 향 이런 것은 일반 농산물과는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타나죠. 그런 면에서 유기농업에 대해서 안전식품이죠. 두리 영농조합법인의 삼도시 숨쉬는 맑은 채소는 직거래뿐 아니라 여러 매장을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다. 그중 친환경 브랜드인 녹색장터에서도 일반 매장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채소들을 만나볼 수 있다. 가격은 시중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양도
시중권도 많은 것 같고. 믿고 먹을 수 있고 또 값도 다른 시중가보다 좀 싼 것 같아서 저는 유기농을 많이 찾고 있어요. 저 제품은 아세요? 네, 여기 많이 사 먹어봤어요. 어땠어요?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좀 덜 무르고요. 또 되게 신선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저희 가족들도 다 좋아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먹고 있어요. 담양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를 설립한 장본인이기도 한 김상식 대표의 큰 목표는 고향인 담양군 일대 모두를 유기농 담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마을을 기준으로 유기농 인증 면적이 경지 면적의 30% 이상임을 인정받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이 된 상태다. 저농약은 될 수 있으면은 좀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이분들한테 저농약 농가들한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한번 생각을. 성공한 분홍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다 함께 잘 사는 유기농 단지를 꾸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김상식 대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이미 그의 목표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지금 현재 이제 상식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제 유기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향상을 시킨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 이제 가기는 가겠지만 아직은 조금 이제 이번 단계나 돼서 이제 유기농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죠. 그 상식이 와가지고 조금 한 5년, 6년 정도 당겨졌다고 봐요. 유기농법의 활성화야말로 농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그는 2006년 친환경 유기농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기에 이른다. 벤처농업 박람회를 통해 한국농업을 빛낸 위인에 선정돼 농업인 명예의 전당에 김상식이라는 이름 석자를 올렸다. 또한 김상식 대표는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두리영농조합법인 교육관을 통해서도 바른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전라남도 3대 교육관 중의 하나인 이곳에서 농업교육과 농촌 체험 위주의 관광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가고 있다. 교육관 내부에 들어서면 종신불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귀농을 택한 이들을 꾸짖는 말이기도 하면서 부부가 함께 시간을 투자한다면 얼마든지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뜻을 담고 있기도 하다. 우리 농민들의 교육 장소고 또 소비자님들의 체험 교육장으로서 농민들의 지식과 기술력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내부 강사진 및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기술력이 부족하는 농가들을 소집을 해서 그런 교육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농민과 도시인들이 같이 어울려 둥글게 살아보자는 소망을 담아 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다는 김상식 전민자 부부. 그들에게 친환경 농업이란 더불어 사는 터전을 만들기 위한 평생의 동행이자 친구와 같다. 그리고 이 넓은 교육관이 그의 꿈을 이루어줄 것으로 믿고 있다. 사람 냄새나는 정직한 먹을거리를 통해 함께하는 농업. 더불어 사는 농촌을 꿈꿔왔던 그들의 노력은 어느덧 차가운 겨울을 지나고 성큼 다가온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농촌도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도 마음을 열고 도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고요. 도시민들이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시민들하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교류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나에 대한 평생 고객이면서 우리 농촌으로 다시 오고프어 다시 여기 농촌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게끔 그래야 농촌이 더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농촌이 더 부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